네, 변리사 2차 시험 대비 민사소송법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중앙대 로스쿨의 이규호입니다. 오늘 특강을 맡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특강의 강평의 순서를 얘기하면은 우선 여러분한테 출제한 문제에 대한 해설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하고요. 그런 다음 여러분들 답안지 중에서 상중하로 되어 있는 세부를 뽑아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강평을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문 갑은 을을 피고로 주의적으로 A 토지에 관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예외적으로 위 매매 계약이 병의 무권 대리로 무효일 경우에 대비하여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 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5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다음 설문은 상호 독립적입니다. 1. 이 경우 제1심 법원은 예외적 청구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은 채 주의적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고 갑은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항소 법원이 예외적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할 경우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1번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공부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다면 충분히 쓸 수 있는 답이다. 특히 판례가 판단 누락설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 결론을 어떻게 내야 될지 그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학설상으로 재판 누락설이 있으니까 그 경우에는 1심에서 추가 판결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제가 이 답안지를 보니까 부대 항소에 대한 용어가 등장하지 않더라. 그게 어떻게 보면 키워드거든요. 이 위 사항과는 달리 제1심 법원은 갑의 주의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외적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을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 심리 결과 을이 병에게 A 토지를 매도할 대리권을 수여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하여야 하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1문은 보시면은 여기서 키워드가 무엇이냐? 자, 예외적 청구가 있으면은 그 2심의 범위와 관련해서요. 재판 누락이냐 판단 누락이냐 바로 그 부분을 쓰는 겁니다. 만약에 2심 범위가 문제됐다 이래도 키워드를 쓴 것으로 될 수 있는데 설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쓰는 형태면은 굉장히 점수를 주기가 어렵게 된다. 즉 설문에서 키워드를 뽑아내서 그걸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그 키워드는 판단 누락이 키워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학설상으로 보면은 판단 누락설과 재판 누락설이 있고요. 판단 누락으로 보는 경우에는 상소나 재심으로 그 취소를 구해야 되고요. 재판 누락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판단, 재판을 아예 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추가 판결을 해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된다. 그래서 판례는 종전에 재판 누락설을 취한 판례도 있고요. 그 다음에 판단 누락설을 취한 판례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전원 합의체 판결에서 판단 누락설로 정착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검토 및 사안의 경우를 보시면요. 복수의 청구에 대한 개별적 취급이 허용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재판 누락 같은 용어를 이 사안과 같이 하나의 소송 절차 내에서 해결할 수 있을 뿐 서로 분리하여 별도의 절차로서 판단한 것이 허용되지 않는 예비적 병합에서는 사용하기 적당하지 않다. 이게 이제 검토 부분이죠. 따라서 판단 누락으로 보는 것이 맞다. 그러면 이제 사안 해결 부분이죠. 그럼 판단 누락설에 따르면은 갑의 항소에서 누락된 그 예비적 청구 부분도 항소심에 이심되어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따라서 항소심 법원이 예비적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했으므로 갑의 항소를 인용하여 예비적 청구를 누락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누락된 예비적 청구인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 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5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 특히 사안의 해결은 법리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닙니다. 그 사안에 등장하는 당사자와 그 소송물을 특정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여기도 보시피 항소인이 아니고 갑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소송물도 사용자 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5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 이렇게 특정을 해서 보여줘야지 사안의 해결이다. 법리만 쓰면은 이미 앞에 부분에서 법리는 다 썼기 때문에 점수를 더 배점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놓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처음에 도식도를 그려놓고 시작하는 게 좋아요. 설문을 읽으면서 이렇게 도식도를 이렇게 그리는 거죠. 자, 그 다음 재판 누락설을 취하는 경우 어떻게 됩니까? 재판 누락설에 의하면 누락된 예비적 청구 부분은 1심 법원의 계속 중이므로 항소심 법원이 아니라 1심 법원이 추가 판결을 할 수 있다라고 할 것이다. 그럼 결론은 한 번 더 언제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판단 누락설에 따라서 사용자 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5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갑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겠죠. 자, 2번 문제를 보시면은, 문제의 소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을로서는 제1심에서 주의적 청구 부분은 승소하고 예비적 청구에서 패소한 것이므로, 예비적 청구 부분에 대해서 항소를 제기한 겁니다. 근데 이게 그 항소심에서 대리권이 있음이 밝혀졌다면은 항소심이 다시 갑의 주의적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그러면 이렇게만 쓰면은 사실 그 설문에 있는 걸 그대로 썼기 때문에 점수 배점이 되게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 부분을 보시죠. 예비적 청구만을 다투고 하자 하는 을의 의사와 달리 주의적 청구도 확정 차단되어 항소심에 이심되는지, 그 다음에 이심된다면 주의적 청구도 항소심의 현실적 재판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실제는 제가 이제 그 문제의 소재를 이렇게 했지만 여러분이 그 답안을 쓸 때는 뭐를 써야 됩니까? 그거와 관련해서 상소 불가분의 원칙, 그죠? 그 다음에 분립 변경의 금지의 원칙, 그 다음에 부대 항소와 관련되어 있는 얘기. 이 세 가지가 키워드로 등장을 하게 되면은 문제의 소재가 제대로 써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봤던 답안지를 보니까 분립 변경 금지 원칙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상소 불가분의 원칙은 누락이 되어 있고 부대 항소에 대한 언급도 누락이 되어 있는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상소 불가분의 원칙. 상소 불가분의 원칙이란 상소의 제기에 의한 확정 차단의 효력과 2심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상소인의 불복 신청의 범위에 관계없이 원 판결의 전부에 대하여 불가분으로 발생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사안의 경우를 보시면은 청구가 두 개인 예비적 병합이고 제1심 법원은 갑의 주의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는 전부 판결을 선고했기 때문에 비록 을이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 항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소 불가분의 원칙에서 갑의 주의적 청구 역시 확정 차단돼서 항소심에 이심된다. 이렇게 봐야 된다. 그죠? 이에 대한 언급이 필요하다. 뭐 짧게라도. 그 다음에 예비적 병합과 분립 변경 금지의 원칙입니다. 자, 예비적 병합은 상호 모순되는 주장을 순위를 병해가지고 양립할 수 없는 청구를 이렇게 병합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가 일거의 분쟁을 모순 없이 해결하고자 하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가 예비적 병합입니다. 그리고 분립 변경 금지의 원칙은 상소여에서 사건 전체가